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BC는 오는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50분간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T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 여러분.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 기호 1번입니다. 저 강민구 8년 전 최초의 민주당 수성구 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또 4년 전 2018년에는 최초의 민주당 지역구 대구 광역시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구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은 부의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수성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수성구청장은 지난 32년간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21세기 지금은 부족합니다. 저 강민구 8년간 수성구와 대구시정을 살폈습니다. 행정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여기에 더 보태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삼성혁신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다하고 대학에서 마케팅 정신을 가르치는 마케팅 능력을 불어넣어 강남을 뛰어넘는 보스턴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성구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후보 김대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청은 미래 인구 감소와 또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26년간의 전문적인 행정 능력과 추진력으로 우리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또한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호와 협력을 해서 우리 수성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수성구에 대한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두 분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수성구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 나머지 3분 동안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0초에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저희 공약은 5가지입니다. 첫째, 오군수를 이전하고 거기에 드론공항을 유치를 해서 우리 수성구를 명실공히 교통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3호선 연장, 고산의 복합 환승센터, 그다음 황금내거리와 범안 삼거리 간의 도로 건설, 그리고 도시철도 남부순환선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기회발전 특구를 수성구와 경산시 접경지역에 조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고 법원 검찰청 후적지에 신산업 유치, 수성 알파시티를 확대를 해서 제2의 판교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학교 설립과 미래교육 특구 지정으로 교육도시로의 수성구의 브랜드를 자리매김하고
키움 진로 진학의 종합 컨설팅과 부모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도 전력을 쏟겠습니다. 넷째, 예술적 건축물의 축적과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조성을 해서 유일한 도시를 확보해 나가는 데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서 격차를 줄이는 네, 데도 빠른 시간이 최선을 지났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김대곤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고요.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예, 제가 하는 거죠? 네. 예, 그 김대건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구는 국제학교가 대구 교육청에서 만든 국제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외국 교육기관인 복무동에 대구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유치원은 80명, 초등학교는 250명, 중학교 150명, 고등학교 200명인데요. 이 등록금 한 학기 학비는 아십니까? 학비가 보통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그것이 그 인천 체대위익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고 3천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학비를 정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기여금을 통해서도 저소득층도 국제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금방 말씀하셨는데 2천만 원인데 유치원이 2천만 원 들어요, 한 학기에. 그러면 보통 대학교에서 한 학기 등록금 300만, 400만 원만 해도 우리 부모들이 등골이 흰다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이 유치원생이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수성구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또 국제고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고는 외국 언어를 배우는 학교고요. 또 복무동에 있는 학교는 외국인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26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그리고 우리 대구와 경북에 130명 정도의 학생이 제주도 국제학교에 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좀 그런 해야 됩니까? 측면에서 30초. 유출이 많고 또 비용 문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을 김대곤 수 있어서 후보께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복무동에 있는 대구 국제학교는 내국인이 30%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추가로 10%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 말고도. 외국인 그런 학교로서 학교에 유치원 학비가 한 학기 2천만 원 드는 그런 학교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소득 격차 간을 다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기업인들이 국제학교를 선호합니다. 그게 있나고 묻습니다. 이런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수성구를 교육,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분야의 확고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미국의 보스턴처럼 인한 보스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6개 유형의 어린이집 지원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은 공교육 분야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로 지원이 미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어린이들과 차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에게는 재미나게 즐기고 건강을 챙기는 교육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100세 건강대학 같은 공간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분야는 기존의 대구미술관, 착공한 간송미술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실내 육상 경기장,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7천석 규모의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습니다. 1970년도에 상격 실내 체육관은 수명 다 했습니다. 가스공사 페가수스도 유치하고요. 비시즌은 BTS, 조용필 라우나 같은 대중 공영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오군지사 이전을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는 1,500석 구매의 뮤지컬 근영과 해외 관광객을 머물 수 있도록 300석 구매의 상설 고각 극장도 유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여기 센트럴 파크처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주택 지역 상향을 이끌어낸 강민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강민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고요.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보스톤에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육상 경기장을 BTS 공연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공연장을 투자한다는 것과 또 오건수 이전지에 공원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또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오건수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다 대면서 공공시설을 그렇게 큰 것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보스턴의 어떤 측면이냐면 미국의 보스턴시는요. 하버드 대학이 있고 MIT 대학이 있고 그 세계성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도 다 있습니다.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교육 측면에서 가장 강한 도시고요. 그래서 그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강남을 넘어서 해보겠다는 거고요. 육상 경기장을 이용하면 된다 이러는데 육상 경기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수성구 주민 여러분. 육상 경기장 일반인이 거의 출입 못합니다. 제가 대구 시운하면서도 그거 가봤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육상 전용 트랙이 깔려 있어서 훼손된다고 못하게 해요. 자, 오군수 지원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말입니다. 국방시설은 얼마든지 특별법을 제정할 때 우리의 역량만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물어주시죠. 예. 그 육상 경기장 제가 지었는데 그거를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랙 연습은 예천이 육상 연습장으로 잘 돼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면 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육상 경기장에요. 그게 그게 실내 웜업장이 그다음에 100m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연장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수요와 이런 데 맞아야 되고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이 엄격히 지어지는데 뭐 법률로 함부로 잠깐만요. 코스트를 거기에 대답 좀 부담시킬 하겠습니다. 수는 없잖아요. 육상 경기장은 그 웜업 경기장이라고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그 60m 이상 공간이 필요한데 지을 때부터 이게 짧아가지고 국제 경기를 못하게 지어놨어요. 지금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육상 경기는 마룻바닥이 있어가지고 여 위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못 지나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걸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육상 경기장 다 가봤거든요. 육상 경기장에 그런 측면이 있고 오군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시설입니다. 그 트랙 부족한 부분은 뒤에 보충으로 건물을 지어서 보완을 우리 김대건 했고요. 후보가 된다 하는데 제가 대구시의원에 있을 때 그다음에 문체국장이 안 된대요. 거기에 우리가 마루를 깔아서 트랙을 밑으로 넣어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보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 잘 비교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반이나 지속됐던 코로나 엔데믹의 길목에 서 있지만 수성구 경제는 오랜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 방안까지 수성구 경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수성구는 9세 이하 연령층이 6.8%로 전국 평균 7.1%보다 낮고 대구시보다도 낮습니다. 저출산 경향이 더 농후해졌다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81.1%로 대구시 19.8%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외식업체가 우리 수성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요. 이게 10.1%예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기본 생활을 용이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수성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대구시는 10.1%, 수성구는 9.8%입니다. 또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꼴찌 하는데 지역 내 GRDP는 낮아요, 대구는. 근데
유일하게 수성구는 GNI 수치는 높습니다. 지난 선거철에 자꾸 선거철만 되면 대기업 주최하겠다 공연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 출신인데요. 대구는 대기업 안 들어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항구가 있거나 대규모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환경이 대구는 안 된답니다. 그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가 말하는 게 교육,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보스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하수만 쳐도 살아갈 수도 있는 불황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대건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보스턴 하는데요. 보스턴이 대학이 36개야. 대학이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수성대 하나 있는데 어떻게 23개 되는 그런 대학을 보유한 보스턴을 자꾸 말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 벤치마킹 한다 그러고 그걸 갖고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 경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직접적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돈을 주려고 하면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현재 대출금이 많을 겁니다. 대출 시중 이자가 한 5% 넘어져요. 그러면 이 대출 이자를 좀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고 이것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거나 신규 대출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자체 협력 지자체들과 해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것들을 싸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연관 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맞춤식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또 지역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골목 상권과 또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요. 그 가운데 지난해 가을부터 초등학교가 공간을 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학교 돌봄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이 학교 돌봄터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먼저 김대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이 1분 학교 돌봄터 30초입니다. 문제는 우선 좀 더 학부모들과 수기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돌봄 교실을 6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교실은 교육청이 전적으로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학교 돌봄터로 넘어오게 되면은 당장 거기에 딸린 인력에 우리 수성구 인력으로의 전환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운영비의 50%를 대구시와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2개 전반을 교육 돌봄터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 예산 부담 문제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호가 있는지 또 그것과 다른 방향에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또 외부에 한 3개 정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는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나 또 부모가 한부모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17개가 있고 또 드림스타트, 또 복지관 이런 데서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서클을 검토해서 예,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강민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학교 돌봄터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금방 초등 돌봄 교실이 있어요. 교육청에. 이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반면 돌봄터는 수업하기 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과 후 오후 7시부터 5시부터 7시까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학교 주체로 운영되는 기존 돌봄 교실에 비해서 지자체 책임 운영 학교 돌봄팀은 교사 역량과 전문성에도 큰 차이가 있기에 다채로운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교 대청초 경우는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긴밀한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학교 돌봄팀은 학교라는 공적 공간의 신뢰감과 기존 돌봄교실에서 자율학습, 자유시간의 비중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남시는 좋은 사례가 또 있어요. 성남 도서관과 아동복지 파견 사업도 연계해서 체육, 미술, 레고 등등 양질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 하시는데 김대건 후보가 한 아이당 급식비 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소하고 하는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저 강민구는 구청장 되면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4분이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부터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김대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차별화된 도시 건축물 편에서 종변경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처럼 얘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9년 범어이동 연초에 옛말로는 초도 순식하는 주민 간담을 할 때 종변경은 도시 환경을 불균형하게 할 수 있다.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참석했던 범어이동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주민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셨거든요. 그런 사실 기억나십니까? 예, 대답해야 됩니까? 예, 30초가. 안 해도 됩니까? 그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란 것이 종변경을 그냥 했을 때는 한 블락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만약에 20층을 짓는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길도 안 넓혀 짓는데 다시 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한 블락 안의 도시가 구조적으로 망가져서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변경을 하되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종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길도 넓히고 또 공원도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가져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성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아니죠. 그런 그때-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30초 제가 썼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죠. 그때 겨우 한 것이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가구 세대장 0.7에서 1.0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대구시에서 용역 제가 주도해가지고 용역을 2년간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제가 봤을 때 면피용으로 수성구에서 무슨 종변경에 대해서 용역 조사를 했는데 당시 같은 지역구에 있는 대구시 의회 부의장 또 자리를 돌아가니까 수성구청이 안 주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지 그게 의심이 되고요. 김대건 후보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든지 너무 좋게 말하면 현학적이고 철학적으로만 이야기해요. 뭔 말인지 주민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 더 물을게요. 김대건 구청장께서는 또 지난 4년간 한 일이 많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 좀 그러니까 대구시 계속 사업이거나 김부겸 의원이 예산 들여놓은 사업이거나 전임 이진웅 구청장이 했던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진웅 구청장은 수송버스를 60억 들여가지고 지금 빚과 번정하게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트레이드마크 바랍니다. 제가 하는 데 좀 비해서는 합시다. 한 게 없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 의원님, 의회가 일을 합니까? 집행부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집행부 잘 못했다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종변경도
의회에서 질문해서 시장님에게 촉구한 걸 가지고 촉구 안 했습니다. 제가 매일 온데다가 공무원 전부 도시 재창조국장 불러놓고 대구 경북연구원 촉구한 매일 걸 가지고 불러.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종병을 시켰다 하면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그러면은 뭐 대구 그동안에 그러면 시장하고도 얼마나 많이 그거 집행부가 이해하고 이랬다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아이고, 좀 말씀 좀 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네? 당당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시에 물어보세요. 저희들은 국토부로부터 2억, 저희들이 2억 내에서 4억을 들어서 도시공간계획이라는 용역을 했어요. 아니, 거기에서 남의 종병에 실적을 대한 폄하하지 기본적인 말아주십시오, 안을 가지고 후보님. 우리가 주어진 시에 시간이 다 제안을 됐습니다. 했었어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대건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종변경을 자기가 의회에서 촉구를 했다고 자기가 종변경을 주도했다고 막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보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비 2억, 지방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종병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건축의 문화가 달라졌다. 서울에서의 어떤 그런 특례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시장님께 종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서 대구시의 그 종변경 담당한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또 종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연구원의 용역하시는 분도 참여하고 또 우리 주민 대표들도 참여를 해서 용역 발표회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종변경 발표가 최종적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 시간 촉구하다 보장해 해서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 김대건 하시면 후보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촉구도 했고요. 범어 2동, 만촌 1동, 만촌 2동, 황금동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 청원서 받아주십시오 해서 청원 받은 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청원서를 도시 재창조국에 전달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청장한테도 캐야 되고 구원한테도 캐야 되고 저한테 와서 캐으니까 또다시 대구시장한테 가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대구시장하고 간담회도 서너 차례를 했어요. 그러시니까 대구시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구 경북연구원도 오라, 관계 도시 재창조국 국장 오라, 과장 오라 해서 수없이 했어요. 그냥 내가 몇 번 촉구했는 걸 이렇게 딱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한 일과 집행부에서 한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변경과 관련된 이런 용역을 따는데 국비를 2억 받아서 그 용역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촉구해서 대구시가 4억 대리가 했잖아요. 구청장은 구청장 우리가 4억 대리에서 수성구에서 했는데 2억 무슨 했고 아니에요. 대구시 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수성구를 했는 걸 국비 2억에다가 지방비 섞어가지고 2억을 주민들에게 붙여서 혼란을 주시려고 4억을 그래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그때 주민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아니 자꾸 그리고 안 종병에 된다 대한 했는 거 종병에 대한 그것을 지난 50년간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촉구하고 그래 애쓰신 걸 인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갖고 집행부는 안 했고 내가 했다는 식으로 아니 집행부하고 언제 있어요. 메시지 날리고 아니, 그렇게 제가 집행부가 아니고 했는 게 아니고 제가 촉구를 하고 마지막에 결정해 준 거는 대구시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대구시장 그리고 같은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합심해서 했다고 그리고 하는 겁니다. 또 수성구청에서는 한 게 없다 이 말이라요. 존경하는 뭐 우리 예. 강민구 부의장님 지금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예.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서 맨날 내가 했다고 해서 메시지 몇 번 날리십니까? 아니 그리고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 유포라고 뭐 선거법 어떤 위반 사업이 아닙니까? 나오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 그거 하세요. 다 메시지 많이 받아봤을 아니 겁니다. 어느 주민들이라도 저기 강민구에 해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의회에서 대구 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뭘 대구시와 하면 다른 사람하고 대구시장이 그 사업을 했는 따다가 건데 구청에서 무조건 뭐 했어요? 메시지 날려가지고 국회의원하고 50년 못 했는 거 저 강민구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게 물결은 변하게 할 수는 있어도 네, 첫 번째 물줄기를 주도권 토론 변하기는 시간이 쉽지 지났습니다. 않아요.
예, 다음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구청은 지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청사가 매우 낡은 데다 업무 시설과 주차 시설 역시 협소한 상태입니다. 구청 이전 또한 확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주민들께 오시면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십시오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한 6개 과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한 1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는 도저히 과거 못을 메어서 지었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서 추가 건축도 안 되고 또 좁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전하는 조건들은 용역 결과 중간 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대로를 물고 있고 또 지하철이 접속이 되고 또 우리 땅과 갈 곳의 땅의 가치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자. 땅값의 가치를 통해서 교환하면은 우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는 데의 비용 보전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가지 말자라는 어떤 그러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현재 검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수성구청은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 측면만 반영해도 현재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김대건 후보가 말씀하셨지만 본청 외로 수성구에 여러 개 부서가 뭐 도서관이라든지 저 수성구청역 대구은행 건물 위쪽으로도 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 효율이 좀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증축이 가능하냐 했는데 예전에는 또 이게 집안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약해서 12층까지는 뭐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수성구청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전임 수성구청장께서는 법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후적지를 어떻게 수성구청이 그 위치를 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는 사실 김대건 후보보다는 전임 구청장께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실적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후적지는 또 다른 제 공약이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구청은 행정만 하는 공간에서 교육과 문화예술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0년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라는 지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한 입장과 추진 시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먼저 강민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옥수동 망월지 생태경관지구 지정에 더 나가서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래도시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도시 환경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부합한 것이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입니다. 두꺼비 산란지를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니까 여기에 아이들 생태 체험 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은 돈이 들더라도 촌에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인재로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망월지는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지주들과의 갈등 해소가 많습니다. 올해 4월에도 망을지 땅 주인들이 물을 빼가지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났거든요. 올챙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인센티브 주자는 겁니다. 땅 주인께서 생태계 보존과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재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쓰면 됩니다. 다음 김대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청을 법원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원 이전 후적지를 국가 땅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돈을 다 주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국가가 자기 땅을 가지고 국가적 시설을 투자하게 만들면은 우리는 국비를 그냥 가져와서 투자를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동대구 벤처밸리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 구청을 간다고 하면은 그 다 땅값 지불하고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망을지 문제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추진을 해 주입사하고 총리도 만났고 환경부도 만나서 진행 중에 있고 우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의 개발 의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부합되게 인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2,3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사기 위한 협상에 있어요. 그 협상만 잘 되면은 진행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대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학교 돌봄틀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는데 62개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복지부에서도 추진을 해서 3개 돌봄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한 7개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러한 중복적인 부분과 또 지역아동센터 17개가 우리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아동들을 지금 돌봄을 하고 있고 또 드림스타터 또 복지관 이런 데서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이적에 관련된 문제와 또 시와의 관계에서 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예, 대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후보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까 26년 공무원 하셨다 하는데 공무원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산 없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저는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이 생각나요. 해보기는 했나? 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역아동 돌봄센터도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 있고 한데 여기 가장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의 혹시 이거 지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우리 수성구청에서 해주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겁내하지 말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면 아유 그분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노? 예산은 어떻게 되노? 이렇게 할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부폼하게 어떤 그 행정의 기본적인 그 예산이라든지 지금 보건복지부가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학교 밖에서 만들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학교 안에 학교 돌봄터를 만드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정주영처럼 하겠습니다. 어디 행정을 그런 어떤 부품만 정치적 용어로 아니 정치적 용어 아니고요. 저는 대기업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되고자 되는 방법을 없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을 너무 오래 제가 뭐든지 안 된다 해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는 방법은 없을까? 주민들이 원하시면 법을 바꿔서라도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합리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대답 더 드릴게요. 아까 그 공약에서도 판교처럼 만들겠다. 국제학교는 켜놓고 판교라든지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학교는 판교처럼 만들겠다 하고 아동돌봄터는 예산이 없어서 뭐 그냥 그래, 자꾸 부품하게 학교 돌봄터는 더 불러주지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학교 돌봄터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1,600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현재 47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정부에 저조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살펴서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정주영 이건희 씨도 하나 결정할 때 몇 번의 사고와 숙고를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김덕은 후보께서는 이력에 보니까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을 역임했는 걸로 나옵니다. 2012년은 7월에서 2014년 말까지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구 라이언스 파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이 1,660억 중에 삼성 라이언스가 500억을 부담하고 무려 25년간 구장 운영권하고 광고권, 명칭 사업권을 다 주는 조건으로 대구시가 협상을 했어요. 이게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잠깐만요. 또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 지금 대구 FC 구장인 축구구장에서 있을 때 현재의 문화체육국장이 그렇게 이게 500억이 25년이면 연간 20억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삼성 그렇다면 5년 안에 이거 500억 다 빼낸다. 대구시 대구은행하고 협상할 때 잘해라. 돈 훨씬 더 많이 받아내야 우리 시민 혈세가 더 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는데. 네,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삼성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 삼성이 왜 그렇게 삼성을 또 비난하세요? 아니. 그때 받아온 게 550억이고요. 그 당시에 짓기 전에 몇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많아요. 근데 550억 기업에 받기도 그 당시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우리의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회계를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성 쪽에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은 이걸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하자든지. 그리고 10년마다는 회계뿐만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권능을 부여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좀 보고 지금 FC... 운영 과정에서 과다 이익을 삼성이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제어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 위원회에 부여를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생각해요.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삼성 그 네고시에이션 역할, 협상력, 즉 협상력에 놀아놨다밖에 안 돼요. 아마 그 당시에 신문 보도에 보면 삼성이 대구를 떠나겠다. 예를 들면 저 아쉬운 게 삼성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자기 선친 할아버지께서 대구를 근거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애착이 없어졌어요. 삼성그룹이. 그래가지고 뭐 대구 떠나겠다 하니까 막 떠나는 사람 발목 잡겠다는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그냥 헐값으로 준 거예요. 연간 20억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대구 FC 대팍 지을 때는 현재 문창구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겨우 협상 못할 것 같으면 저 강민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메인 스폰서로 기업명을 구단명으로 쓰는 조건으로 매년 100억 받아요. 대구시는
이게 고장 사용, 광고권, 명칭 사용권 다 주면서 연간 20억 받는데 이게 뭘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얘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는 시민일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협상을 자기가 했다고 하세요, 의회 의원이. 아니 의회 촉구했다고 대구 문체국장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 아이고 참 문체국장이 그 자, 또 협상을 하나 해서 더 있어요. 그 광고권을 따는데도 대구 미술관 그때하고 예식장 달라요. 잠깐만요. 하나 더 물을게요. 그때 달라고. 미술관 예식장 할 때 또 아니 저 좀 문체국장이 됐어요.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니 질문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 광고권도 그때 기업과 상황이 있고 현재 라팍은 전용 무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업의 그 기여도라든가 이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한 거를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래.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죠. 다섯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포함해서 파동과 중동까지 수성구의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구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교통 혼잡에 말씀드리기 전에 김대건 후보는 또 문체국장 때 대구 미술관 이 문체국 소관이거든요. 예식장인데 그게 예식장이 불법 예식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때까지 그거 2013년부터 했는 걸 올해 연말에 2021년 말에 해제됐어요. 이렇게 일을 하셨나 할 정도로 아쉽습니다. 자, 제 교통 부담은 수성구의 주택 수요비율이 102% 정도인데요. 주택이라는 게 최근에 단순 거주용이 아니고 재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시설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교통체증 혼합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도 남부 정류장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 하면서 이거 불을 보듯이 교통 그 완전 지옥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교통량, 유동인구, 상권 분석 등등 파악해서 평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청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게요. 지원하는 대신에 교통 유발 평가라든지 유발 부담의 행정 조치를 강구하고 그렇게 해도 흡수할 수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주구 시행계획을 개정을 또 요청하겠습니다. 교통량 실사도 하고 분산로 입차 등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대곤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그 미술관에 있는 그 결혼 예식장은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그것을 허용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공공 부분을 BTL로 하라고 했어서 결국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걸 BTL로 했는 거예요. BTL로 했는데 그 예식장 BTL로 했는데 예식장을 검토 안 했잖아요, 그럼. 예식장을 허용했는 거 아니죠. 우리 산업개발에다가 그것을 준 것이지 산업개발이 그것을 예식장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국 예식장 한 사람이 졌잖아요. 저거 우리도 소송해서 결국 내보내잖아요. 그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방식을 검토했는 분은 아니 들어보세요. 그때 하셨잖아요. 그것이 민간에서 그렇게 후보님 강제적으로 공통 질문에 보는 대한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공동적인 일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함부로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 삼성 출신이라고 그리고 뭐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통 문제는 미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로를 넓히고 또 주민들 교통을 교란하는 것이 제1번이고 두 번째는 신호 체계와 스마트 교통을 통해서 주어진 해결할 수밖에 시간이 없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국민의힘 김대곤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수성 구민 여러분,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행정의 틀도 상상과 기획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환경에서 이것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판을 바꾸는 전략을 추진해야 되고 그것이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기회발전특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특례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브랜드로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법률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중앙정부와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대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수성구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청년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네, 최선을 다음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 강민구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8년간 수성구원 대구시의원을 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대구 시민단체에서 2명의 현직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공천을 못 받았고 한 분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저 부동산 투기하지 의혹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욕을 챙기지 않고 공직자 윤리를 지키겠습니다. 수성구의 변화 발전만 바라 생각하고 수성구가 서울 강남을 넘어 미국 보스턴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50년 동안 국회의원 구청장 하지 못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해낸 강력한 추진력으로 무에서 유를 찾는 해병정신으로 해내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 보도했는 것만 제가 했어요. 수성구의 미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토론이 6월 1일 수성구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TBC 홈페이지, TB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본을 지켜야지.